1935년 무더운 어느 여름날, 브리오니는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다가 퍼뜩 정신이 들었다. 정원의 트리톤 분수 옆에 세실리아 언니가, 바로 그 앞에는 로비 터너가 서 있었다. 로비가 오만하게 손을 들고 뭐라고 명령을 내리고, 세실리아는 로비의 명령에 따라 재빠르게 옷을 벗고 있었다. 세실리아가 분수대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꽃병을 집어들고 집을 향해 걸어왔다. 로비는 물속을 노려보다가 곧 사라져버렸다. 작가가 꿈이었던 브리오니는 방금 전 분수대에서 일어난 일을 글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에 나가 있던 오빠 리온이 친구 폴 마샬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즈음 부모님 이혼 때문에 사촌 언니 롤라와 그 쌍둥이 동생들이 와 있었다. 집에 돌아온 로비는 자신에게 커다란 변화가 닥쳐오고 있음을 느꼈다. 사랑스럽고 섬세한 그녀, 어릴 적 동무, 그렇게 옷을 벗다니. 그녀의 행동은 거세 행위였고 가혹한 판결이었다. 그깟 꽃병 하나 깬 것 때문에 내려진 벌이었다. 로비는 세실리아에게 편지를 쓰고 버리기를 반복하다가 문득 성적인 표현을 썼다. 그러나 이내 다시 사과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고 저녁 식사 초대에 참석하기 위해 저택으로 향했다. 브리오니는 길에서 로비를 만나 언니에게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녀는 강렬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편지 봉투를 뜯어 읽었고 그 거친 문체의 글 속에 담긴 위험을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남성적인 무언가가 가족의 질서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다. 브리오니는 언니가 로비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도와줘야 한다고 확신했다. 세실리아는 브리오니가 준 로비의 편지를 읽고 자신조차 미처 몰랐던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옷 하나 고르는데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겠으며 꽃병을 두고 왜 다투었겠는가? 어쩌면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까?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세실리아는 로비를 서재로 데려갔다. 그들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 함께한 오랜 친구였지만 이제 연인이 되려고 했다. 로비는 세실리아의 양 어깨에 두 손을 얹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는 브리오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브리오니는 책상 옆에서 걸음을 멈추고 키스하고 있는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떨어져 조용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서재에서 나갔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온 집안 식구들이 가출한 사촌 쌍둥이 형제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브리오니는 남자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사촌 언니 롤라를 발견하였다. 브리오니는 남자의 얼굴을 확실히 보지 못했지만 로비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롤라는 브리오니 뒤에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브리오니는 로비가 세실리아에게만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질책했다. 누구라도 그의 먹이가 될 수 있었다. 브리오니 자신도 그의 희생양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분노가 더욱 커지면서 결심이 확고해졌다. 불쌍한 롤라가 밝히지 않는다면 브리오니 자신이 진실을 밝힐 것이다. 브리오니는 경찰에게 롤라를 성폭행한 남자가 로비였다고 증언하며 그 증거로 언니의 화장대 서랍에서 로비의 편지를 찾아내 제시했다. 로비는 쌍둥이를 찾아 돌아오자마자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어 끌려갔다. (4년간의) 수감 생활 후 로비는 프랑스에 파병되었다.
퇴각 명령을 받고 덩케르트로 향하던 중 로빈은 프랑스의 한 헛간에 누워 감옥에서 보냈던 비참한 시간을 생각했다. 사라진 자신의 소년기와 사라진 삶을. 로빈은 파병되기 6개월 전 세실리아와의 유일한 만남을 떠올렸다. 실로 4년 만에 서로 얼굴을 보게 된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수년 전 서재에서의 그 몇 분의 시간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녀가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을 향해 함께 걸었다. 그가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지만 점차 열정적인 키스로 변해갔다. 그는 앞으로 몇 달간을 이 순간의 기억에 의존하여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로빈은 세실리아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전장으로 끌려갔고 오직 세실리아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냈다. 로빈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걸으면서 기다릴게 라는 그녀의 말과 그 말을 하던 그녀의 모습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서재에서 함께했던 몇 분과 화이트홀 버스 정류장의 키스는 너무 자주 불러내어 이젠 그 색깔이 바래버렸을 정도였다. 그녀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리자 음울한 생각은 모두 사라졌다. 브리오니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새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며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백해진다면 그 후 그가 할 일은 간단했다. 세실리아를 만나서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로빈은 아직도 브리오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로빈은 강가에서 브리오니에게 수영을 가르치던 날을 떠올렸다. 브리오니는 자기가 강물에 빠지면 구해줄 거냐고 묻고는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힘겹게 그 애를 구해낸 로빈은 너무나 화가 났다. 왜 날 구해줬으면 했는지 알아요? 내가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사랑해요. 이젠 오빠도 알죠? 그때 강가에서의 그 한 장면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애를 지탱해 준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날 뒤바뀐 편지를 건네주던 날이 떠올랐다. 그 애는 내 편지를 받자 편지를 뜯어보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그 애의 언니를 사랑함으로써 브리오니를 배신한 셈이었다. 그리고 서재에서 그와 언니의 사랑을 직접 확인하면서 그의 꿈은 완전히 깨져버렸다. 처음에 느꼈던 실망과 절망이 점점 분노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쌍둥이 형제를 찾으러 나선 그 어둠 속에서 그에게 안갚음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 브리오니는 어린애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그 애를 용서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덩케르트에 도착한 로빈은 쓰러져 누웠다. 수많은 나고병들이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모여있는 연옥과도 같은 곳. 그는 세실리아의 편지를 품에 품고 구원을 기다렸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실감했다. 기다릴게 라는 말은 그의 목숨과도 같았다. 그것은 그가 살아남으려고 애써온 유일한 이유였다. 경찰차 옆에 그녀가 뛰어오는 소리에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초록색 드레스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를 믿는다고, 그에게 의지할 거라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동안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기다릴게. 돌아와. 대학 진학을 포기한 브리오니는 전시 간호사 수련 과정에 들어갔다. 어느 날 폴 마샬과 롤라의 결혼식을 보고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방 안으로 들어오는 롤라. 살이 까지고 멍이 든 팔목. 롤라의 어깨와 마샬의 얼굴에 난 핥힌 자국들.
사촌 여동생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침묵하던 그날 밤 연못가에 앉아있던 롤라. 그 롤라가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제단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브리오니는 세실리아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곳에 세실리아와 로비가 함께 있었다. 브리오니는 두 사람에게 롤라를 겁탈한 것은 폴 마샬이었다고 고백하며 진술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실리아나 로비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다. (1996년) 런던. 소설 속죄가 완성되었다. 지난 59년 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숙제가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롤라와 마샬과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나는 이름과 장소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원고 속에 집어넣었다. 이제 나는 독자들에게 로비 터너가 덩케르트에서 폐혈증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같은 해 세실리아가 런던 지하철 폭격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 해에 내가 그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연인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지금 모두 전쟁 박물관 문서 보관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연인들은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고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누가 믿고 싶어 할까? 나는 그런 짓까지 할 수는 없었다. 지난 59년간 나를 괴롭혀왔던 물음은 이것이다. 소설가가 결과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라면 그는 과연 속죄를 할 수 있을까? 연인들을 살려두고 마지막에 다시 만나게 한 것은 나약함이나 도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베푼 친절이었고 망각과 절망에 맞서는 투쟁이었다고 생각하고 싶다. 나는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지만 그들이 나를 용서하게 할 만큼 이기적이지는 않다. 아직 그만큼은 아니다.